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이제 남북 관계 정말 파국으로 치닫고 있고 북미 관계 이제 거의 끝장난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파이어 앤 퓨리, 화염과 분노, 그리고 군사적 옵션, 레짐 체인지 이런 것이 언제 진행될지 모르는 그런 긴박한 2017년의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6.25 이후에 가장 위험한 시기다 라고 이야기했을 정도로 전쟁이 곧 있을 법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그 시기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 급변한 한반도 정세 가장 먼저 여러분들께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오늘은 이야기하겠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방한한 후에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돈다발을 주자 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거 어비일학인가요? 아니면 계산된 건가요? 도대체 뭘까요? 도대체 뭐냐 이거? 자,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 일부 해제 결의안을 유엔에 제출했습니다. 연합뉴스가 또 여러 언론이 보도를 했는데요.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결의안 초안을 현지 시각 16일 제출했습니다.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으로 미북 간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이 요구해온 제재 해제, 완화를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 초안에서 새로운 북미 관계를 구축하고 상호 신뢰를 쌓으며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를 구축하는 노력에 동참하면서 북미 간 모든 레벨의 지속적인 대화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초안에는 남북 철도, 도로 협력 사업을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고 북한의 해산물과 섬유 수출을 허용하며 해외 송출 북한 노동자에 대한 송환 시한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 완전히 어이없는 상황이죠. 자, 북한에다 이런 거 해주자 이 말입니다. 남북 철도 그리고 도로 협력 사업 이거 제재하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남북 철도 도로 이거 깔아주려고 하는데 그거 좀 해줘라, 자,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북한의 해산물 또 섬유 수출 이런 거 허용해주자. 그래서 김정은이 통치자금 좀 들어가게 해주고, 그리고 해외 송출 북한 노동자 지금 북한 노동자들이 지금은 올해 12월 20일부로 비자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전부 이제 귀국해야 되죠. 그리고 추가 비자 연장 안 되고 추가 비자 발급 안 되는 것으로 유엔 안보리에 결의안을 했습니다. 그거 하지 말자. 해외 송출 노동자들의 임금의 90%가 당으로 들어갑니다. 당연히 김정은의 통치자금으로 들어가죠. 이제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야, 기가 차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좀 이따가 정말 무서운 스토리들이 나옵니다. 자, 막장으로 치닫는 북한의 도발 행보에 믿는 구석이 있었다. 바로 이 큰형님들 믿는 것이죠. 정은이 화이팅! 밀어붙이라 그래! 밀어붙이라 해! 정은이 화이팅! 이제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김정은을 뒤에서 탁 쳐다보면서 엉덩이 툭툭 두드려주면서. 이러지 않고서야 김정은이 어떻게 이렇게 과감하게 나올 수 있단 말인가. 자, 그러면은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느냐. 바로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하는 의미가 뭐냐 하는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형님을 믿고 준동하는 세계 각지의 불량 정권들이 있습니다. 북한뿐만 아니죠. 자, 먼저 이란입니다. 유엔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서 무기 도입 중이죠. 분명히 유엔 제재를 해서 이란에는 무기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러시아가 이란에다가 S-300, S-350 이런 방공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대주고 있어요. 이거 유엔 제재 위반하고 있는 것이죠. 러시아가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에서 대규모 전투기 등 무기 구매 협상 중입니다. 이제 유엔 제재로 인한 그 만료가 지금 내년에 만료가 다 돼가니까 물론 미국이 그 만료를 연장해 버린다든지 아니면은 독자적인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간다든지 하겠지만은 어쨌든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아직 만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J-10 전투기, 수호이 30 전투기 이런 것들 서로 간에 지금 경쟁적으로 대규모 무기 구매 협상 중이죠. 그리고 이런 형님들의 뒷배를 믿고 며칠 전에 에이브람 링컨 항공모함 전단이 페르시아만 안으로 들어갔다가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와서 아라비아해 쪽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고속정들이 나와서 완전히 도발하는 위협 기동을 했죠. 이거 나 때려봐라, 나 때려봐라. 이제 거의 이런 거였어요. 그게 12월 달에 19년 12월 달에 그런 일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베네수엘라, 이제 남미의 또 불량 국가죠. 베네수엘라 카리브해의 국제 공역에서 미국의 정찰기를 위협했습니다. RC-135 리비아 조인트를 완전히 위협하는 기동을 해가지고 RC-135가 정찰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수호이 30, 베네수엘라의 수호이 30이 가가지고 완전히 근접해서 위협 기동을 했어요. 그게 이제 11월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미국이 거기 강력하게 항의를 했죠. 자, 베네수엘라가 미국에게 그 정도로 과감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은 뭐냐? 러시아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베네수엘라는 지금 러시아의 용병을 고용해서 베네수엘라의 대통령궁을 지키게끔 하고 있습니다. 왜냐? 미국의 특수부대가 언제 와서 때릴지 모르니까 러시아 군하고 싸우는 것을 계산해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같으면 용병이 있으니까 그런 계산해라. 러시아하고 함부로 싸울 거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러시아 용병을 고용해서 지금 베네수엘라 대통령궁을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 전략자산의 전개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자, 2019년만 해도 투폴레프 160, 블랙잭,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초대형 폭격기죠. 이거 2번이나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12월에는 러시아의 투폴레프 160 전략폭격기하고 카리브해에서 공동으로 무력 시위를 했습니다. 무려 10시간 동안. 제가 신의균 군사TV에서 디펜스 브리핑을 통해서 알려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터키입니다. 터키 에르도안은 지금 푸틴하고 완전히 브로맨스를 연상시키는 정도의 아주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S-400 최신형 지대공 미사일의 도입을 강행했죠. 그러면서 미국과의 불화를 촉발시켰습니다. 그래서 또 그것과 함께 자국 내의 정적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소수민족을 탄압하고 그리고 이제 이 동남부 지역에 있는 쿠르드족 지역을 침공해버렸죠. 이제 그러면서 자국 내에 있는 미국의 공군기지 나가라. 저 미국의 공군기지 2개 있는데 그거 나가라. 이런 위협까지도 하고 있죠. 왜냐? 그 나가면 이제 러시아 거 들어온다. 이제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미국 이런 편으로 세계는 지금 양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양분은 아니죠. 왜냐? 미국 편이 훨씬 더 많으니까. 그리고 중국, 러시아 편은 보시다시피 이런 불량 국가들입니다. 여기다가 더해서 시리아, 파키스탄 이런 나라들 있죠. 그게 정상적인 나라들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편에 미국이 좋고 싫고 다 떠나서 어느 편에 서 있는 것이 정상적이냐 이거 한번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중국과 러시아가 봐주려는 김정은의 달러 박스는 뭐냐? 이제 수산물과 섬유 수출인데 지금 현재 2019년 현재 수산물 수출액이 1.7억에서 2억 달러 정도 지금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소형 어선들이 동해 깊숙한 곳에 있는 대화태 어장까지도 가가지고 목숨을 걸고 수산물을 잡아오죠. 왜냐? 과업을 내렸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데 이거 풀어줘라. 이거 풀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김정은이가 수산물 지도소, 수산물 그런 그 양식소 이런 데 계속 찾아가지 않습니까? 김정은이 통치자금 늘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연간 섬유 수출액이 연 8억 달러, 이것은 제재가 되기 전이었는데 8억 달러의 통치자금이 김정은에게 들어가던 것이 섬유를 수출하는 이 품목이었어요. 이거 제재 해주자. 이걸 만약에 제재해주면 당장 김정은에게 10억 달러 이상의 현찰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산물은 더 많이 잡고 섬유도 더 많이 생산해버리면 되죠. 그래서 수십억 달러의 현찰이 김정은에게 들어갈 수 있는 품목이 바로 수산물과 섬유예요. 이런 거 지금 풀어주자라고 중러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거 풀어줘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지금 크리스마스 선물 운운하고 있는 이 마당에 더 쪼아야 되는데 이런 거 풀어주면 안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중국과 러시아, 특히 러시아가 원하는 것이기도 하고, 왜냐? 자기네들의 경제를 돌아가게끔 하는 것 중에 하나니까 이게 바로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해외 노동자 송출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폭로를 했던 내용이 있는데 바로 중국의 그 심양, 선양 지역에 단둥과 선양 지역에 우리는 아니죠. 이 북한 노동자들이 나가는 계약을 한 거. 그거 제가 폭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큰 반응 없습니다. 좀 희한하죠. 자, 유엔 제재 이전에 가장 많을 때
10만 명 정도가 한 해 나가 있었습니다. 자, 이들이 벌어들이는 돈이 어마어마했죠. 연 20억 달러씩 벌어들였어요. 이거는 뭐 원자재 값도 필요 없습니다. 전부 그냥 현찰입니다. 그것의 90%를 당에서 가지고 갔어요. 엄청난 달러 박스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2019년 12월 22일부로 전부 비자가 만료되고 새로운 비자가 갱신이 안 되고 비자 연장이 안 되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도 비자 잔여일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전부 북으로 돌려보내야 됩니다. 그거 지금 계속 해주자. 그리고 이거 해제하자. 라는 주장을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 지금 제출을 했는데 이거 제정신들이 아니죠. 북한 핵 인정하자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정작 황당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아니 아까 수산물, 섬유, 해외 노동자 이런 것들은 중국, 러시아 자기네들과 직접 무역을 하는 품목이에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고용하는 인력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숟가락 놓고 이거 좀 해주자 라고 이야기하는 거 뭐 자기들하고 관계 있으니까 그렇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건 도대체 뭡니까 이거. 비핵화의 빗자도 시작 안 했는데 할 의향도 없다라고 하는데 중국과 러시아의 황당 요구의 활용점정입니다. 바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서 남북 철도 도로 협력 사업은 면제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북 철도 도로가 중국 러시아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거 지금 해제해주자. 그런데 남북 철도 도로 해제 협력 사업 면제 이거 오매불망 우리 정부가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며칠 전에 12월 4일 날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왔다 갔습니다. 북한은 이야기도 안 꺼냈어요. 우리가 철도 그거 해주겠다 뭐 하니까 북한 대답도 안 합니다. 왜? 우리가 해준다고 해도 미국이 지금 안 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우리 민족의 정신으로 몸을 던져라 이렇게 이야기한 게 바로 그 철도 이거 빨리 연결하자. 그리고 개성공단 열어라. 지금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북한은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뭐냐? 중국과 러시아에게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유엔 안보리 전에 누군가가 이 관련한 이야기를 듣고 그 유엔 대사에게 이거 제출해 라고 이야기했지 않겠습니까? 중국의 외교정책을 통과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왕이 외교부장입니다. 이거 좀 개연성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날 그런 민원이 들어갔다라는 상상을 하는 것이 저만의 억측일까요? 이거 오비 일학일까요? 저는 아닐 가능성이 있다. 이날 민원이 들어갔을 수 있다. 왕위에게.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쪽 해주면 되죠. 어때서?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텐데요. 이게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닙니다. 자, 전문가들은요, 북한의 철도 현대화에 최소 114조 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먼저 제가 두 가지를 제시를 하겠는데 자유한국당의 외통위 간사 정양석 의원의 분석인데요. 개성 신의주를 연결하는 경의선 412km를 복선 전철로 만들려면 선로 건설에만 13조 원이 들어가고 김정은이 원하는 고속철도를 만들려면 20조 원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차량 구입비, 전력 설치 공급비를 더하면 인건비를 빼더라도 최소 43조 원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인건비 빼고 경의선만 개성에서부터 신의주까지만 이렇게 그들이 오매불망 현송호리까지 태워가지고 김일성이 태워가지고 보여줬던 바로 KTX 그거 깔아주려면은 개성에서 신의주까지 43조 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거 지금 해주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럼 철도가 개성, 신의주, 경의선만 있습니까? 아니죠. 동해선도 있고 그것을 H자로 연결하는 그런 사다리꼴로 연결하는 그런 선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해봤더니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장도성 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을 진척시키려면 선로 인프라 비용 91조 원, 차량 비용 11조 원, 철도 시스템 비용 11조 원을 포함해서 114조 원의 건설 비용이 투입돼야 된다. 건설 비용이 114조 원이 투입돼야 되니까 이거 이제 이베스트 투자증권이니까 이거 관련해서 관련한 건설 투자 하실 분들 하시라. 이런 안내 사항을 한 거예요. 114조 원. 여러분 우리 집 114조 원 있습니까? 있다 하더라도 여기 써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거 내 돈 같으면 쓰겠습니까? 왜 써야 합니까? 도대체 왜?
김정은이가 우리에게 핵을 가지고 그 핵이 우리를 절대로 공격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거 하는 게 순서가 맞습니까? 안 맞죠? 자, 그런데 말이죠. 작년 사진인데 제12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서 이 서울입니다. 송파구에서 열린 행사인데 유라시아 철도 퍼포먼스를 했어요. 18년 10월 5일 날. 자, 여기 뭐 블라디보스톡역, 평양역, 서울역, 여기는 베이징역이에요. 지금 사진에 가려 있는데. 그리고 기차 한번 보십시오. KTX죠. 이 도색이. KTX를 저렇게 깔겠다는 겁니다. 누구 돈으로? 우리 돈으로. 자, 경의선만 얘기를 하는데 아까 정양석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43조 원 인건비 빼고 그래 북한 노동자 인건비 쫙 들어가면 전부 이제 그것도 땅에서 싹 다 가져가겠죠.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벌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 분야의 아주 전문가이신 고려대학교 윤성학 교수는 뭐라고 평론을 했냐면은 사회주의나 독재국가는 외자 유치 사업에 권력층 상납이 비일비재하다. 남북 철도 연결은 이런 논란이 나오지 않게 진행되어야 된다. 라고 이 윤성학 교수가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지금 고려대의 러시아 CIS 연구소의 교수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이런 그 사회주의 국가들 잘 아는 분들이죠.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사회주의 국가들은 이런 거 하면 국가 인프라 사업 하면은 뇌물 이런 거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그런 논란에 휩싸이지 않아야 된다. 즉 김정은이 통치자금으로 우리 정부 돈이 들어가는 거 이거 또는 뒷돈 주는 거 이거 우리 논란 안 당해야 된다. 즉 바꿔 말하면 돈 주면 안 된다. 이 이야기를 우회적으로 하신 겁니다. 여러분, 남북철도 사업은 통일 이후의 국가 인프라 사업이기 이전에 통일 전에 김정은의 어마어마한 부를 챙겨주는 사업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김정은의 생명 연장, 정권 연장,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 분단 상황이 고착화, 그리고 우리가 북한에게 군사적으로 완전히 열세에 놓이게 되는 이런 아주 불리한 상황, 이것을 고착화시켜주는 상황이에요.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서 주장한 이 안이 그렇습니다. 이 안이 그런데 왕이 외교부장이 방한한 이후에 지금 나왔다는 거, 이거 대단히 의심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비핵화 의지 전혀 없는 김정은에게 달러 박스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 핵무기를 말이죠. 비핵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핵무기 자체를 없애야 됩니다. 제일 좋죠. 핵무기 자체를 없애야 됩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핵무기를 사용하려는 의지를 없애야 됩니다. 의지. 그 의지가 누굽니까? 바로 김정은입니다. 김정은을 제거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주장한 것은 김정은의 현재 정권을 더욱더 공고화시켜주는 것입니다. 핵무기의 제거는 고사하고 그 핵무기를 사용하려는 의지도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의지도 더욱더 공고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지금 중국과 러시아의 주장이고 그 중국과 러시아의 주장 중에서 활용 점정이 남북 철도, 도로를 연결해주자. 제가 아까 철도에 114조 원, KTX를 경의선만 연결하는데 44조 원, 그것도 인건비 빼고 라는 자료를 제시해드렸는데 이거 도로는 빼고입니다. 도로까지 연결하면 200조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돈인데 그 중에서 도대체 얼마가 김정은의 호주머니로 들어갈지 알 수 없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김정은의 권력은 더욱더 공고해지고 김정은은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가장 나쁜 부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해주셔야 되겠습니까? 가장 좋은 전쟁보다는 가장 나쁜 평화가 더 좋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죠.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그게 더 맞죠. 그래서 정말로 평화를 원하거든 우리는 전쟁을 각오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전쟁 너나 해라 라고 저에게 이야기하죠. 저는 각오합니다. 제가 있는 이 집 북한이 포격하면 딱 포격당할 거리입니다.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저처럼 두렵지 않아야 김정은이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뭐 하면 다 죽잖아. 다 죽기는 왜 다 죽습니까? 전쟁하는데. 왜 다 죽습니까? 어디서 그런 데이터가 나옵니까? 다 죽는다는. 집에 있으면 안 죽습니다. 우리 이깁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있으면 이 콘크리트 벽, 북한 포탄 못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평화가 옵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가장 좋은 전쟁보다는 가장 나쁜 평화가 더 좋죠. 이것은 완전히 틀린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합시다. 그리고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제안했던 이 안 단호히 우리는 배척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북 철도 도로 연결 사업 결코 해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 김정은의 호주머니로 엄청나게 많은 비자금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대 해주면 안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